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일산 제자방선교회에 예수 출천 군사 사역을 맡고 있는 이현영 집사입니다. 네, 저는 대학 시절 대연동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히 이 안타까운 소식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돕고 있는데요. 대연동 주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저희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광역시 북구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국민의 이름으로 반대합니다. 평화로운 주거지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으로 대구 대연동 주민들은 평온한 일상을 빼앗겼습니다. 무슬림들이 자리를 잡겠다며 건축하는 이슬람 사원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민들은 혐오주의자로 몰리며 역차별적인 탄압을 당하며 외국인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반대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전체로 퍼지게 되었고 이슬람 사원 건축 이슈를 최근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안을 단순히 온정주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족쇄로 반대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 하고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슬람 국가에서 발생하는 기독교에 대한 혐오와 테러 등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연동뿐 아니라 대부분의 이슬람 사원들은 무슬림 유학생들이 상금을 모아 건물을 구매하여 사원 건립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유학생 도입 제도가 이슬람 유입의 주요 통로라는 것과 부실 유학생을 우수 인재로 둔갑시켜 확대 유입하는 것은 결국 이슬람 사원을 늘리는 정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저출산 해결과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국민을 숫자로 채우겠다며 위장 유학생과 외노자를 대거 유입하려는 이민청 신설은 이번 대연동 이슬람 사원뿐 아니라 수백 개의 이슬람 사원 건립에 통로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인구 숫자를 외국인으로 채운다고 국민이 늘어나는 걸까요? 국민이라는 공동체는 정체성과 문화, 의식, 인권 욕구가 있는 것인데 그저 인구 숫자만 채우겠다고 우리 문화를 무시하는 외국인을 무분별하게 받는다면 국민의 주권은 무시되고 국민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시 머물다 떠날 유학생들의 문화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의 정체성을 무슬림이나 외국인으로 물갈이하여 이 나라를 이슬람화하겠다는 다문화 이민청 신설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이슬람 문화 유입하는 이슬람 사원 반대한다! 반대한다! 국민을 무시하고 이슬람 건축 옹호하는 대구시는 각성하라! 부실 유학생을 옹호하며 국민을 차별하는 교수들은 사퇴하라! 이슬람화 앞당기려는 이민청 신설을 반대한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뜨겁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것이 정통 보수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대구에서 붙은 이 불은 전국을 무대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뜨거운 빛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수하게 이렇게 무더운 날에도 이렇게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녕하세요. 형님 두 분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네. 예,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덥죠? 그 이제 버스로 오셨죠? 네네. 오늘 몇 시대에 끝난다고 그래요? 오늘 5시쯤에 끝난 거 아니에요? 5시 정도. 근데 저는
저기 올라가지 않고 요 쑥쑥 잠들 때가 있으니까 그 시청 앞이나 그 저기 국구청 앞에서 좀 데모 좀 하고 올라가려고. 예, 이든지 기자회견도 하고. 여하튼 두 목사님 예, 건강하시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나 여기서 만나겠네요. 저기 이제 저 국회 앞에서 저 많이 봤죠?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구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라고. 또 우리 목사님들 좋은 사람들이라고 뭐 그죠? 대한민국 전도사 맞습니까? 그러게 대구 내려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도심은 뭐 서울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안타까운 거는 실질적으로 여기 대구의 시민들이 더 많이 나와서 자신의 근원지를 보수하고 사수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각해서 먼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많이들 나오세요. 네, 건강들 하시고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단체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모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망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법이기 때문에 대구 반월당 사거리인데요. 이렇게 전국에서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슬람 사원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문도 많지만 거리나 이런 골목에까지 사람이 꽉 차서 무수한 사람들이 같이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우리와 생각이 반대인데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대구서부터 이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뜨겁게 달굴 것이며 사이비 이단들과 하나님이 옳지 않는 모든 일들을 불의한 일들, 불법한 일들은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저희들이 끊어낼 것을 오늘 국민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여기에는 노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이슬람 사원 쪽만 편들고 있습니다. 대구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계속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당장 해체하라! 해체하라! 네,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연동 주민은 우리가 지킨다! 우리 국민은 우리가 지킨다! 네, 이어서 또 대연동 주민 한번 모시겠습니다. 대연동 비상대책위원회 골똘히 이렇게 뜨겁게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대연동 주민들을 응원하고 이슬람 사원 반대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 여기는 대구 반월당 사거리 이슬람 사원 반대 집회가 열리는 반월당 사거리입니다. 도서와 보관도 여러 번 당했고 수차례 경찰조사도 받았습니다. 저의 삶의 태도가 가슴을 지키는 것이 제가 되어 고소고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연동에 사는 것이 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외골이었다면 이런 취급을 당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예전처럼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서 가족과 편안하게 살고 싶은 제가 됩니까? 3년간 싸우고 되게 남은 건 심각하게 망가진 저의 집과 아픈 몸과 마음뿐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집은 상공사를 해서 망가졌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사원공사 현장으로 진동과 충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닥벽, 화장실, 벽창고 바닥에 외부가 보일 정도로 크게 균열이 생겼고, 더욱 심각한 것은 벽의 균열이 커지고 있어 벽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건축 시공자에게 말을 했지만 집을 수리해 주겠다고 말만 했으니 한 번도 고쳐주러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이 저희 골목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골목 중간 하수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막힌 집입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간을 보호하려고 하수도 덮개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유로 이슬람 건축주가 저를 공사 방해죄로 또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저희 재산을 보호하는 행동을 또 공사 방해라고 합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나긴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사업으로 저에게 남은 것은 병든 몸밖에 없습니다. 매주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거나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도 버티지를 못합니다. 밤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가 뜬 눈으로 세운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에 대형 펌프카가 도로로 점령하고 주민이 지나갈 공간도 확보되지 않은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어 주민들이 이때하게 다녔습니다. 리모컨과 펌프 사이를 지나게 되었고,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상의 문제로 국고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국고청은 오히려 이슬람 사원 공사를 정두지휘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펌프카 운전사에게 불법으로 도로 점령한 차를 치우라고 요구하는 중에 펌프카 운전사가 저를 밀쳐서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과 머리를 부딪히고 허리에 충격을 받아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번 고통 사건으로 폭행 사건으로 저는 아직도 머리가 허리에 후유증으로 고통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못 나올 것을 아직도 머리도 아프고 기운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와서 이 많은 국민들 앞에서 해야 되겠다고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3년간 나의 삶을 터널을 지키고자 사원 권리를 반대하면서 저에게 정신적 고통과 마음만 상처만 남아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청을 받았습니다. 국가와 지방단체는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함에도 외국인들의 종교를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터널하고 내놓으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사원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당선 내놓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범죄자 취급하는 백악식 북구청장, 주민들은 북구청장을 만나기 위해서 청사로 들어가면 수백 명의 경찰부터 부릅니다. 그리고 경찰 사원 부릅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사원 공사하는 날이면 평균 5대 경찰 버스와 수백 명의 경찰들을 동원해서 사원 공사를 돕고 있습니다. 제가 폭행당한 날, 그날에도 저는 주위에 수많은 경찰들이 있었어도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폭행에 대해서 경찰이 왜 왔겠습니까? 주민을 보호하려고 우리가 경찰이 왜 이렇게 많이 왔냐고 물으면 주민들을 보호한다고, 그래서 그만큼 왔다고 했는데 그날 아무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서창호를 비롯한 사원 건립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들과 경북대 미안적 교수 열피의 주민들을 외국 때문자라고 저를 비난합니다. 저는 저희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제가 저희 집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고, 여러분,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피를 토하는 심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삶을 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집에 살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대운동 주민들 생존권을 보장하라! 대운동 주민들 재산권을 보장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서로 떨리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서니까 분노가 일어나시고 슬픔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마지막 주민 발언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대연동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싸웠고, 위원장이 계시고 부위원장으로서 수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싸우신 분입니다. 김정혜 부위원장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